이성을 대할 때 불안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오늘은 이성을 대할 때 불안감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BC 화수강좌 강의를 맡고 있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 바로 상담 읽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유튜브에서 처음 뵙게 되어 오프라인 강의도 2번 참석했던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남자 26살 1년간 휴학을 했던지라 아직 대학생입니다. 제가 이 글을 적은 건 어떤 불안감 때문입니다. 저는 때때로 스스로가 많이 미성숙하다고 느낍니다. 지난 3월 저도 그리고 그 아이도 스스로 첫눈에 반하는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서로 좋아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가 되었고 그 이후 연락처를 주고받아 어느 정도 카톡을 나누며 지냈습니다. 그 애는 20살이고 수능이 끝난 후 바로 영어 학원을 다닐 정도로 성실하고 귀엽고 착하고 자기 일에 열정적인 면이 최근 나태해진 저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좋은 친구입니다. 대략 3주간 카톡을 하고 지내니 많이 친해지고 서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애가 먼저 저희 동네로 오겠노라 하기로 했지만 나이도 더 많고 남자인 제가 먼저 가기로 했죠. 하지만 둘이서 처음 만나기로 한 전날 전화를 하던 도중에 사정상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날짜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 당일 토요일은 그의 생일은 친구랑 보내기로 했고 그 다음 날인 근처에 꽃구경을 하러 가기로 했죠. 하지만 그의 또 가족끼리 여행을 가자는 부모님의 제안 때문에 결국 또 만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전화를 하던 도중 저의 섭섭함을 털어놓았고 그것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이는 멀어져만 갔고 저는 고백도 하지 못한 채 제가 끝내자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끝내자고 말은 했지만 며칠 뒤 저도 모르게 술자리에서 술을 먹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 후 일주일이 지나고 제가 카톡으로 연락을 하였고 다시 어느 정도 가까워졌지만 이제는 끝이 났습니다. 매번 돌아보면 똑같습니다. 동성 친구들이야 뭐 중학교 친구 1명, 고등학교 친구 1명씩 있습니다. 하지만 이성 간에는 썸이라고 하죠. 그 기간을 저 스스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어쩌면 멍청해집니다. 상대방을 너무 많이 생각하고 혼자서 머릿속으로만 연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바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 스스로가 그것을 견디기가 너무 힘듭니다. 첫 연애 당시에도 이번과 비슷한 이유로 헤어졌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두운 면이 좀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비만이기 때문에 외모 컴플렉스도 있었고 친한 친구 1명이랑만 어울리는 소극적인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후 대학생이 된 후 많은 노력을 통해서 감량을 하였지만 내면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렇지만 저는 저 스스로가 마음의 벽이 높아서 남을 쉽게 제 영역에 들여놓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사회생활이 그런 편은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무전여행으로 런던 지하철에서도 길거리에서 노숙도 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넉살을 부릴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어느 정도만 지내면 딱 제가 선을 긋는 것을 누구나 느낍니다. 저는 제 가족 위에 타인이 들어오면 너무 힘이 듭니다. 결론은 저 스스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느끼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이 고민은 저 스스로를 올가매고 저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단순히 연애를 못한다는 불안감 때문보다는 저 자신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큽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달 후쯤 그 애를 다시 만날 모임 자리가 생기는데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 애를 좋아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집착인지 혼란스럽습니다. 다만 그 애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장문의 상담을 보내주셨어요. 이 정도 장문이 솔직히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는 거의 최대치인 것 같아요. 이것보다 이거 한 2배, 3배 되는 장문의 상담을 막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카톡까지 그 대화 내용까지 캡처를 해가지고. 근데 그런 내용으로 상담을 하려면 그 상담을 읽는 것만으로도 이미 어느 시점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상담을 혹시나 하고 싶으시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그런 거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하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 달 후에 그분을 만날 모임이 있어요. 지금 이 상담이 온 게 5월 9일이니까 다행히도 아직 그 자리를 하시지는 않은 것 같네요. 정말 다행이네요. 아닌가?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이미 했을려나? 지금 거의 이제 딱 6월 초니까요. 이 영상을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게. 그런데 좋습니다. 그러면 한 달 후에 어떻게 할 거냐? 그것부터 먼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 내면의 불안감 이런 거는 좀 깊은 얘기니까. 한 달 후에 이분을 만났을 때는 첫 번째 키워드는 상대가 서운할 정도로 쿨하게 대하십시오. 근데 여기서 서운할 정도라고 해서 상대한테 나쁘게 대한다? 그건 아니에요. 나는
항상 유쾌한 사람이야 라는 거를 어필하셔야 돼요. 밝고, 하지만 너에게 대해서 밝고, 우리가 껄끄럽음 나는 전혀 없어. 밝게. 그런데 둘만의 대화할 시간이 있을 때는 내가 유쾌했지만 나는 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또 충분히 어필하셔야 돼요. 내가 유쾌하게 행동하고, 그러니까 상대한테 서운하게 라는 말은 제가 표현을 썼지만 상대에게 나쁘지 않게, 상대에게 좋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물론 전 애인을 만나거나 이혼한 사람을 만나면 껄끄러울 수밖에 없지만, 그런 사람을 다른 모임에서 했는데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이렇게 말하면 솔직히 상대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가볍게 말하지?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무렇지 않게 상대를 편안하게, 처음에 이 사람과 서로에게 호감을 가졌던 그때의 모습에서 설렘이 약간 빠졌겠죠.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때의 모습에 가까울 정도로. 그때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모임이 원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 그 이상의 모임이. 그러니까 이제 한 달 후에 다시 만날 모임 자리가 생기는 거겠죠. 그러면 그때 여러 사람이랑 만났을 때의 모습, 다른 사람을 대하던 모습, 그렇게 평소에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 그대로 상대를 대하세요. 그대로 그냥. 그리고 분명히 둘이서만 대화를 할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때 본심을 어필하는 겁니다. 그럼 상대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이 사람이 쿨하게 그냥 사람한테 대하면 이 사람 마음속에는 약간 서운하겠죠. 아 뭐야 나 좋다 어쩌는 그러더니 그냥 똑같이 대하네?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 반대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나를 막 나쁘게 대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나에 대해서 막 너무 좋게 대한다. 나한테 나쁘게 대하면 아 역시나 저럴 줄 알았어. 아니면 그냥 나쁘게 대하는 것 자체로 불쾌하겠죠. 그러니까 그건 일단 마이너스. 이 사람을 너무 특별하게 대한다? 그러면 이 사람 마음속에서 아 그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는 아 역시 이 사람은 나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때 그냥 역시 변덕스러웠구나. 근데 이게 그냥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둘이 있을 때 좀 진지하게 그 유쾌함을 하고 여럿이 있어서 얘기는 못했어라고 하면서 하면 이런 식의 프로세스가 이루어집니다. 마음속에서는 약간의 소원함이 있지만 이 사람이 그래도 참 재밌고 분위기도 어느 정도 주도할 줄도 알고 뭐 분위기를 꼭 주도하지 않아도 분위기에 잘 어울리고 다른 사람 그런데 속이 역시 깊구나. 나랑 단둘이 있을 때 나랑한테 이런 특별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말을 했구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마이너스가 약간 있던 것조차도 플러스로 옮겨가요. 이게 전략적으로는 상대의 마음을 흔드는 제일 좋은 전략인 거죠. 그 실험에도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원래부터 플러스면 원래부터 뭐 잘생기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면 호감도가 뭐 100 정도인데 이 사람한테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재밌고 알고 보니까 뭐 능력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똑같은 능력치의 사람이더라도 100의 이상의 호감을 느낀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상대의 마음을 어느 정도 좀 흔들고 그 사람 마음이 다시 들어가려면 처음엔 쿨하게 해야 됩니다. 처음에 아무렇지 않게 항상 대하던 것처럼 그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둘이 있을 때 무언가 이제 내가 이제 그랬던 거는 그런 분위기를 위해서였고 너한테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 라면서 그 말에 무언가를 담아야겠죠. 말을 길게 할 필요도 없겠지만 너한테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 라고 하면서 그때 말은 굉장히 짧지만 상대가 왜 나한테 서운함을 느꼈을까. 실은 여기서 이제 좀 드러나긴 했지만 상대가 느끼기에 이분이 변덕스럽다 혹은 속이 좁다라고 느꼈을지도 몰라요. 이분이 생각하고 혼자서 어떻게 보면 괴로웠다라면 괴로웠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상대 입장에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상대는 그런 시간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갑자기 내가 약속 몇 번 그랬다고 나도 보고 싶은 건 사실인데 어떻게 이렇게 막 나한테 헤어지자 그만 보자 할 수 있지? 아, 이 사람은 내가 신뢰를 가지기엔 좀 힘든 사람이야 라고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과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게 나는 평소에 이렇게까지는 안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너를 놓치기 싫다는 마음이 오히려 더 너한테 집착하게 됐던 것 같아. 이제 좀 쿨하게 하고 그래도 너를 다시 보고 싶다거나 그런 식으로 상대가 당연히 생각하고 있던 거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좀 패턴을 깨는 이것도 실은 헤어지자고 한 사람의 말에 대응하는 거랑 비슷한 방법이거든요. 네가 이제 왜 그렇게 서운했는지 그 부분을 알겠어라고 하면서 그 부분 상대가 당연히 예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세트를 구성하고 그렇지만 나는 너를 놓치고 싶지 않아. 근데 이제 처음에 이미 상대를
쿨하게 대해서 패턴이 이제 깨진 상태니까 이런 얘기가 잘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 네가 원한다면 친구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렇다, 너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면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하겠어. 만약 네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안 하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짧게 해야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지만 내가 바라는 건 이거야라고. 뭐 제 상담을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그건 이제 잘 아실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 사람 내면의 불안감이에요. 이게 불안감. 저 사람도 나를 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 혹은 내가 여기서 더 잘하지 못할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됨으로 불안감. 내가 생각하는 최대치의 행복이 있는데 실은 그 최대치의 행복에 다가가는 걸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행복을 잡는 순간 나는 변화가 오는 거거든요. 내가 그동안 쭉 해오던 것을 변화시켜서 다른 과정을 밟게 돼요. 사람들은 그걸 불안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모든 성공과 모든 행복은 불안이 묶여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을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런 것에 마음의 벽이 있어요. 내가 굉장히 그 사업이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사업의 성공을 불안해요. 이건 굉장히 사람들 깊은 곳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 성공을 불안해요. 성공을 마음속에서 뭔가가 가로막으려고 해요.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고통을 피하려는 마음과 행복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다 우리 마음의 원동력이에요. 근데 그 두 가지 원동력 중에 무엇이 강하느냐? 두 가지 물론 다 강하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고통을 피하려는 마음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적으로는 항상 고통을 피하는 방향으로 가요.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원동력이 항상 크게 작용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미래에 무언가를 추구하려면 고통을 피하는 마음보다 행복을 추구하는 원동력이 더 크게 작용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이죠. 물론 고통을 피하면서 행복을 추구한다 이러면 참 좋겠지만 그게 상충하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변화했어요. 살도 뺐고 말도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A라는 삶에서 B라는 삶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이 실은 고통이에요. 그것은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삶이 되니까, 내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건 되게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당장 백수가 취업을 해요. 백수 생활하다가 취업을 해요. 이게 굉장히 기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고통이잖아요. 물론 월급도 받고 이런 게 행복이지만 회사 나가서 일하는 건 솔직히 고통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 고통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다른 핑계를 대면서 그 행복을 쫓지 않아요. 그 고통을 피하려고. 물론 일부 고시생의 이야기겠지만 고시를 준비한다,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 거기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들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일부 사람들은 내가 고시생이라는 그 자체에 머물러 버려요. 그렇게 시험에서 합격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 생활 자체가 나의 그냥 삶이 되는 거예요. 막상 공무원이 되거나 아니면 공무원이 될 정도로 공부를 하는 건 고통이에요. 그 고통은 피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나는 공무원을 공부하고 있다, 혹은 뭐 고시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사회적으로는 용인이 되니까 그냥 그 상태로 고통을 피하는 상태로. 물론 이 질문자분이 그런 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의 체형도 바꿨고 그런 해외여행을 가면서 뭐 노숙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많이 도전하는 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말을 굉장히 잘 이해하실 거라고 믿어요. 마음 안에 그 불안감은 실은 모두가 갖고 있는 것. 근데 그 불안감이 있는 이유는 본인이 추구하는 미래가 무언지 행복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의 두 가지 원동력이,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그 원동력이 인류에게 없었다면 인류는 진작에 멸망했겠죠. 행복을 추구하는 그 원동력이 없었어도 인류는 이만큼 번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인간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고통을 피하는 마음은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원동력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작은 고통을, 혹은 이걸로 내가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고통을 내가 이겨낼 수 있다면 그 미래의 행복을 잡을 수 있다. 이 정도 생각의 프로세스는 가지고 있어야 미래의 행복을 잡을 수 있겠죠. 본인도 이게 어떻게 보면 과도기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에 불안이 왜 생기는가?
과거의 불안은 왜 있었지? 그것은 정말 일부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훌륭한 인격과 그런 걸 가지고 쭉 가서 하나의 불안감도 없이 그게 자신의 삶으로 해서 완벽한 삶을 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의 순간적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미래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다가 어느 순간 후에 혹은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자신을 바꾸려고 하고 그 바뀐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 상황에서 누구나 불안감이 발생해요. 어떻게 보면 이 질문자분이 이런 불안감이 큰 이유는 실은 그 갭이 크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분의 나이가 26인데 실은 26에는 이런 정도의 고통, 이런 정도의 불안감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이 질문자에게 높은 평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불안감을 스스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본인의 이런 불안감을 이해하고 들여다보고 저한테 상담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이분은 자신의 불안감을 이해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나 내 변화, 내 발전, 그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던 건 아닌가. 하다못해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이 빠지고 그것을 유지했을 때 인생이 분명히 고통의 연속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과연 내가 행복이랑 연관짓는 게 가능한가? 실은 원래 날씬하고 원래 살이 안 찌는 사람도 있겠죠. 살이 덜 찌는 유전자가 분명히 있긴 있대요. 근데 내가 만약 날씬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밤에 매일 밤 먹던 치킨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여야 될 수도 있어요. 매일 밤 먹었으면 당연히 살이 찌겠지만 그런 무언가 내가 고통을 하던 것을 안 하는, 하던 즐거움을 안 하는, 분명히 그런 것이 생길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먹을 때도 안주를 적게 먹어야겠죠, 당연히. 무언가 그런 즐거움을 뺏기는, 그건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무언가 내가 생각하는 그 미래의 행복한 모습을 포기를 해버려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사회생활을 하려니까 어쩔 수 없어. 아니면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되지. 아니면 기분 좋게 먹으면 살이 안 쪄. 일주일에 한 번은 나한테 이런 선물을 정도는 줘야 돼. 이런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기분 좋게 먹는다고 0칼로리겠습니까? 물론 그거 다 뻥인 거 알면서도 그냥 스스로를 세뇌시키는 거겠죠. 뭔가 그런 것들 실은 그게 자기 마음속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저도 이 질문자 분과 같은 나이에서는 이런 실수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상대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나 혼자 그 상대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혼자 불안해하다가 오히려 그 상황을 망쳐버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망쳐버리는, 동성간이든 이성간이든 아니면 회사든 학교에서든 좀 더 미래를 추구하시면 돼요. 지금도 보면 관계에서 순간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지금 고통을 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혹은 더 짧게는 오늘 날 만나지, 당장 이번 주에 보고 싶었는데 이번 주에 못 봤어. 이건 고통이에요. 이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미래의 행복은 다른 면이란 말이에요. 지금 못 봤다는 게 결정됐어요. 이 고통은 발생했어요. 그럼 이 고통을 해소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이 관계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통이 없겠죠. 또 하나는 그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을 다시 볼 수 있겠죠. 미래 시점에서 보면 이때 보나 저때 보나 큰 차이가 없어요. 한 달 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다른 비유가 됐을 때 좋아하는 사람을 어제 봤나, 어제 보고 한 달 전에 봤나, 아니면 어제 보고 일주일 전에 봤나, 어제 봤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보면 그렇게 큰 차이의 감정적 소모는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당장 내일 보느냐 2주일 후에 보느냐라고 생각하면 감정적으로 소모가 큰 거죠. 이제 내일 보고 싶었는데 못 보고 2주일 후에 보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건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가, 아니면 좀 먼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인가. 실은 그 마음의 불안감의 원인을 알면 그걸 해소하기가 그나마 좀 쉬워지거든요. 제가 이런 불안감의 이야기는 이런 상담이 아니라 아예 좀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의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 따로 모아서 커리큘럼식으로 강의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불안감의 원인을 알면 실은 해소할 수 있어요.
본인의 마음의 불안감의 원인은 본인이 더 나은 비전으로 가기 전에 하나의 우리가 이제 문지방을 드러날 때도 그 튀어나온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방과 거실을 나누는 그걸 문지방이라고 그러나요, 그냥? 제가 이렇게 어휘력이 약합니다요. 공대생이라 그런가 봐요. 그 경계선 그걸 넘어야 돼요. 어떤 데는 얕은 곳을 넘어야 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굉장히 높은 곳을 넘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은 불안감. 그게 없을 수는 없어요. 그게 없으면 같은 공간이에요. 그 불안감은 누구나 갖는 거고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근데 그 불안감이 현재의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누구나 마음속에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 불안의 원인을 생각해보고 두 가지 원동력 중에 이게 어느 쪽인가. 만약 이 두 가지 원동력이 상충하고 있다면 우리의 감성은, 우리의 직관은 현재의 고통을 피하는 쪽으로 본인을 끌어당길지도 몰라요. 그 과정에서 불안감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성적으로 두 가지 원동력 중에 미래를 보셔야 돼요. 미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미래 시점에서 봤을 때 이건 큰일인가 아닌가? 그러면 지금 내가 갖는 불안감이 그만큼 줄어들 겁니다. 두 가지 원동력 중에서 두 번째 원동력을 조금 더 큰 에너지로 쓰세요.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해서 훈련을 하다 보면 본인 마음속에서 불안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한 방향이 될 거고 훨씬 더 스페셜리스트가 될 거예요. 본인의 감정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발생하는가를 알게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드린 상담 어떻게 보면 화술이랑은 좀 많이 차이가 있네요. 앞에서 짧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좀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이런 내용을 많은 분들이 알면 좀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술강좌 LBC 소장 임철웅이었습니다. LBC 방송국 구독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다른 영상들도 혹시라도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좀 재생을 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